이번이 마지막이야. 강도윤의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맴돌았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제안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거실에서는 남편 정민이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상사 부부와의 친목 모임, 아이들의 웃음소리, 주말 바베큐 파티,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다. 정민과 미정의 불륜,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한 도윤의 협박. 공평해야지. 나만 잃을 순 없잖아. 블랙박스에 찍힌 결정적 장면을 보며 도윤이 던진 그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정민의 회사 생활은 끝난다는 것을, 승진은 물론이고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받아들이면 서연은 생각하기 싫었다. 7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다. 아이가 잠든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 정민의 무심한 채널 돌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울리는 핸드폰 벨. 서연은 깨달았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박정민은 월요일 아침마다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전 6시 기상, 간단한 스트레칭,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 업무 점검. 7년째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IT 기업 테크노소프트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는 그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큰 성과를 내지도 큰 실수를 하지도 않는 안정적인 타입이었다. 그의 직속 상사는 전략기획팀 팀장 강도윤이었다. 정민보다 3살 위인 도윤은 회사 내에서 승승장구하는 인물이었다. 명문대 출신의 해외 MBA까지 마친 엘리트 코스.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상층 부하의 관계도 좋았다. 무엇보다 사람을 다루는 솜씨가 탁월했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진 건 6개월 전이었다. 우연히 같은 신축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면서부터였다.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3단지와 5단지. 도보로 5분 거리였다. 정민 씨. 이사 첫 주 주말, 단지 내 카페에서 도윤과 마주친 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여기 사세요? 우리도 막 이사 왔는데. 도윤은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날 도윤의 아내 미정과 정민의 아내 서연도 만났다. 첫 만남치고는 어색하지 않았다. 아이들 나이도 비슷했다. 정민의 아들 현우가 초등학교 3학년, 도윤의 딸 예린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아이들끼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정이 제안했다. 그녀는 종합병원 행정팀에서 일하는 워킹맘이었다.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이었다. 예린이가 새 학교 적응하느라 좀 힘들어하거든요. 서연은 흔쾌히 동의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는 그녀는 시간 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함께 놀게 했고 저녁 시간에는 어른들끼리 술자리를 가졌다. 도윤은 회사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정민 씨 요즘 정말 잘하고 있어요. 상층부에서도 눈여겨보고 있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기뻤다. 남편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사실 내년 상반기 승진 후보에 정민 씨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어느 날 도윤이 살며시 귀띔했다.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정민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7년 동안 대리로 있었는데 드디어 과장 승진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도윤은 사적인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어갔다. 우리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라며
식사비를 대신 내거나 집이 가까운데 뭐라며 평일 저녁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상사와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정과 서연도 가까워졌다. 둘 다 비슷한 연배의 워킹맘이라 공통 관심사가 많았다. 애 키우면서 일하는 거 정말 힘들죠. 미정이 하소연하면 서연이 공감해줬다. 그래도 언니는 정규직이라 부럽네요. 저는 프리랜서라 불안정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우정을 쌓아갔다. 아이들도 금세 친해졌다. 현우와 예린이는 방과 후에 번갈아 가며 서로 집에서 놀았다. 엄마, 예린이랑 또 놀고 싶어요. 현우의 밝은 표정을 볼 때마다 서연은 흐뭇했다. 전학으로 친구가 없어 걱정했는데 다행이었다. 네 사람의 모임은 점점 일상이 됐다. 월 2회 정도의 가족 모임, 주중에는 가끔씩 부부끼리 만나는 술자리. 겉으로 보기엔 이상적인 가족 친구 관계였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관계에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됐다. 미정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다. 서연 씨, 회사 생활 힘들지 않아요? 어느 날 카페에서 둘만 있을 때 미정이 던진 질문이었다. 프리랜서라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평범한 안부 인사 같았지만 묘하게 의미심장했다.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래도 아이 있으니까 시간 조절이 되는 게 장점이죠. 그래도 불안정하잖아요. 수입도 일정하지 않고. 미정의 말에 서연은 조금 불편했다. 맞는 말이었지만 굳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날 이후 미정은 서연에게 작은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다. 서연 씨, 시간 될 때 우리 예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처음엔 이웃 간의 당연한 도움이라고 생각했다. 서연도 바쁠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부탁의 빈도가 늘어났다. 아이 돌봄에서 시작해서 택배 수령, 청소까지. 서연 씨가 집에 있으시니까라는 말이 붙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특히 도윤이 정민의 직속 상사라는 점이 부담스러웠다. 여보, 요즘 미정 씨 부탁이 좀 많지 않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도 예린이 봐달라고 하더라고. 정민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팀장님 부인인데 어쩌겠어. 그냥 도와드려. 하지만 지금 승진 시기인데 굳이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않아? 정민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의 승진이 걸려 있다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다. 이게 정상적인 이웃 관계인지 의문이 들었다. 미정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이 되었다. 서연 씨, 우리 집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손님이 오는데 정신이 없네. 은행 업무 좀 대신 해주세요. 시간이 안 돼서. 심지어 도윤이 셔츠 좀 다려주실 수 있어요? 라는 말까지 나왔다. 서연은 당황했다. 이건 너무 사적인 영역이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다. 정민의 회사 생활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됐다. 죄송해요, 그건 좀. 서연이 난색을 표하자 미정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아, 그러세요?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런데 도윤이가 요즘 정민 씨 승진건으로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자가 좀 있대요. 노골적인 압박이었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이게 협박인가 싶었다. 그날 밤 서연은 정민에게 말했다. 여보, 미정 씨가 좀 이상해. 나한테 도윤 씨 셔츠까지 다려달라고 하더라고. 정민은 믿지 않았다. 그럴 리 없어. 잘못 들었을 거야.
정말이야. 그리고 거절하니까 당신 승진 이야기까지 꺼내더라고. 설마 그랬을까? 정민이 의심스러워했다. 팀장님, 부인이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분명히 그랬어. 서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뭔가 이상해.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 하지만 정민은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도윤은 회사에서 좋은 상사였다. 승진 이야기도 계속 해주고 있었고 업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사적으로 이런 짓을 할까 싶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미정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부탁을 했다. 서연 씨,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손님이 와서 난리예요. 평일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지금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 30분만이요. 정말 급해서. 미정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뭔가 연기하는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내일. 내일은 안 돼요. 도윤이가 정민 씨 평가서 작성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결국 서연은 갔다. 하지만 미정의 집에는 손님은 없었고 설거지할 것도 별로 없었다. 아, 손님이 일찍 가셨네요. 그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미정의 말에 서연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괴롭힘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지만 무엇보다 불안한 건 이 모든 일의 진짜 목적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미정은 왜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단순히 프리랜서를 깔보는 거닐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모든 것이 드러난 건 정말 우연이었다.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 도윤이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기둥에 차를 긁었다. 손상은 경미했지만 보험 처리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했다. 평소라면 정비소에 맡겼겠지만 당일 처리가 필요해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팀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민이 자청했다. IT 관련 장비는 그가 더 능숙했다. 두 사람은 도윤의 차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사고 당시 영상을 찾아보던 중 정민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다. 한 달 전 녹화된 영상이었다. 도윤의 차 앞좌석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운전석에 미정과 조수석에 정민이었다. 둘은 깊은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팀장님, 이건. 도윤은 놀랍게도 침착했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다. 아,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이 무너져 내렸다.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정말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정 씨가 먼저. 그만해.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변명하지 마. 도윤은 영상을 계속 돌려봤다. 정민과 미정의 미래는 한 번이 아니었다. 여러 날짜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주로 평일 낮 시간, 도윤이 출장 간 사이였다. 언제부터였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한 달 정도.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달? 도윤이 되묻했다. 블랙박스엔 2달치 기록이 있는데 정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들통났다. 알고 있었어.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미정이 이상하게 굴더라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외출 핑계 대고. 정민은 놀랐다. 알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했을까? 그럼 왜? 증거가 필요했거든.
확실한. 도윤은 노트북을 닫았다. 자, 이제 어떻게 하지? 정민은 무릎을 꿇고 싶었다. 어떻게든 용서해 주십시오. 회사에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회사? 도윤이 웃었다. 그것만 걱정되나? 집에도, 서연이한테도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자. 도윤이 정민을 일으켜 세웠다. 우리 어른스럽게 대화해보자. 그날 저녁 도윤은 정민을 근처 호프집으로 데려갔다. 정민은 술이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도윤은 의외로 태연했다. 사실 미정이랑 우리 사이도 별로였어. 뜻밖의 고백이었다. 결혼한 지 10년 넘었는데 서로 지쳤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변명하려는 거 아니야. 도윤이 끊었다.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미정이도 잘못했고 정민은 도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담담한 걸까?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도윤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공평해야지. 나만 잃을 순 없잖아. 정민의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너도 알겠지만 서연 씨 정말 예쁘더라. 정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그런 뜻일까? 팀장님, 그건 아니죠. 왜 안 돼?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아내는 안 되고 내 아내는 돼?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뭐가 다른데? 도윤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나도 외로웠어. 미정이가 너랑 노는 동안 서연 씨 생각 많이 했거든. 정민은 구역질이 났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 도윤이 일어섰다. 내일 인사팀에 보고서 올려야겠네. 사내 분류는 중징계 대상이거든. 잠깐만요. 정민이 붙잡았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줄게. 도윤이 정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증거가 오래되기 전에 결정해야지. 정민은 절망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파멸이었다. 이건 범죄입니다. 정민이 마지막으로 항변했다. 협박이고 강요죄에 해당해요. 그래. 도윤이 웃었다. 그럼 신고해봐. 내 불륜 증거랑 같이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많은 생각을 했다. 이 일을 서연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가정이 깨진다. 회사를 그만둘까? 하지만 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현우 때문에 이사할 수도 없었다. 도윤의 제안은 악마적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선택권이 있을까? 이미 선을 넘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다. 서연은 정민의 변화를 눈치챘다. 며칠째 식욕도 없어 보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물어봐도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이상한 침묵이 계속되자 서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목요일 오후 서연의 핸드폰에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연 씨,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상했다. 도윤이 직접 연락한 것도 처음이고 개인적으로라는 표현도 어색했다. 서연은 주말 미정과 만날 예정이 있어서 그때 이야기하자고 답장했다. 하지만 도윤은 고집했다. 미정이 모르게 만나야 할 일이에요. 정민 씨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정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회사에서 문제라도 일으켰을까?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단지 내 카페에서 도윤을 만났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서연 씨, 죄송하지만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도윤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정민 씨와 미정이가 불륜 관계예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도윤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분명히 정민과 미정이 키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건 언제부터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정민이? 그 조용하고 성실한 정민이? 장난이시죠?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무겁했다. 저도 며칠째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미정 씨는? 당연히 모르죠. 제가 먼저 알게 됐거든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덮고 갈 수도 없고. 서연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7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선 정민 씨와 대화해 보세요. 본인 입에서 들어야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저도 미정이랑 얘기해 보고. 그날 밤 서연은 정민을 추궁했다. 처음엔 발뺌하던 정민도 결국 모든 걸 인정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무릎을 꿇었다. 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순간의 실수가 2달 동안.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어떻게 용서해? 믿었던 남편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서연은 울면서 소리쳤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 후 도윤이 다시 연락했다. 서연 씨, 미정이와 얘기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그 제안은 서연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 우리도 공평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민 씨와 미정이가 그런 관계였다면 우리도. 무슨 소리세요? 서연이 놀라 일어섰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복수하자는 게 아니라. 도윤이 급히 해명했다.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 배우자들은 서로를 선택했잖아요. 우리만 바보처럼 혼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정민이 갑자기 해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회사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요. 정민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누군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서연은 직감했다. 도윤의 짓이라고. 그날 저녁 도윤이 다시 전화했다. 서연 씨, 안타깝네요. 정민 씨 일 말이에요. 설마 당신이. 저요?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이 잠시 멈췄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에요? 정민 씨 해고되면 재취업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이력으로. 도윤의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제가 인사팀에 한 말씀 드리면. 비겁해요. 서연이 분노했다. 비겁하다고요? 도윤이 웃었다. 그럼 정민 씨는 비겁하지 않았나요? 제 아내를 빼앗아 간 게. 그건. 현우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해고당하면 전학도 해야 할 거예요. 서연은 절망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민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온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는 없었다. 단 한 번만이에요. 결국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정말 단 한 번만. 고마워요. 도윤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후회하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챕터 5 드러난 대가 마이너스 2000자. 서연이 그날 밤을 보낸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 정민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도윤에 대한 증오가 뒤섞였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현우의 순수한 눈빛이었다. 엄마, 왜 요즘 울어? 아이의 질문에 서연은 답할 수 없었다. 정민은 몰랐다. 서연이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회사에서의 위기는 기적적으로 넘어갔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볼 수 없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 달이 지나자 도윤이 또 연락했다. 서연 씨, 미정이랑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그리고 슬며시 덧붙였다. 요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서연은 즉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문자, 전화, 심지어 집 앞까지 나타났다. 한 번만 더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도윤의 간청에 서연은 분노했다. 약속 어겼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모두 혼자가 됐는데. 혼자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도윤의 다음 말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럼 정민 씨한테 우리 일 말할까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어차피 들통날 거예요. 비밀은 오래 못 가거든요. 서연은 절망했다. 이미 늪에 빠진 것 같았다. 한 번 발을 담그니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정민과 미정의 관계를 인사팀에 제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과 서연의 관계까지 함께 제보됐다. 박정민 대리와 강도윤 팀장 부부가 서로 배우자를 바꿔가며. 황당하고 치졸한 소문이었다. 누가 이런 소문을. 정민이 당황했을 때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다. 미정이었다. 제가 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왜? 도윤이가 너무 치졸해서요. 저 혼자만 벌 받을 순 없잖아요. 미정은 모든 걸 폭로했다. 정민과의 불륜, 도윤의 협박, 서연의 강요받은 선택까지. 도윤이는 복수랍시고 서연 씨를 협박했어요. 정민 씨 해고시키겠다면서요. 폭탄 선언이었다. 회사는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사내 분류는 징계 대상이었지만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은 더 심각한 범죄였다. 도윤은 즉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정민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다. 서연은 도윤을 성추행 및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정민도 도윤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요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하지만 도윤 측에서도 정민을 간통죄로 맞고발했다. 네 사람 모두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판결은 냉정했다. 도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민은 벌금형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해임됐다. 사생활이 업무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7년 동안 쌓아온 직장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서연은 이혼을 결정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정민의 사과와 간청도 소용없었다. 현우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새로운 삶 살아요. 차가운 선언이었다. 8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처음부터 잘못 만난 것 같아요라고 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걸 잃었으니까. 아내, 직장, 신뢰, 미래까지. 6개월 후, 네 사람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정민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작은 IT 업체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다.
그는 자주 생각했다. 그날의 선택이 정말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모든 선택이 잘못이었는지. 도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었다. 새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업계가 좁다 보니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 그는 후회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일이 결국 자신까지 파멸로 이끌었다는 걸. 서연은 현우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번역일을 늘려서 생계를 꾸려갔다. 힘들었지만 자유로웠다. 더 이상 누구의 협박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다만 현우에게 어떻게 설명할지가 고민이었다. 아빠는 왜 함께 살지 않아? 미정은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했다. 예린이와 둘이 사는 삶은 팍팍했지만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도윤의 비겁함을 폭로한 것은 후회하지 않았다. 잘못은 잘못대로 벌받고 옳은 일은 옳은 일대로 해야죠. 1년 후 정민은 텅 빈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모든 게 그날 단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걸. 유혹에 넘어간 것, 협박에 굴복한 것, 진실을 숨긴 것. 한 번 넘은 선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모든 사람의 삶을 파괴했다. 지금 와서 누가 가장 잘못했는지, 누가 피해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었다. 사랑, 신뢰, 가정, 직장, 꿈까지.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다.